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쓰레기 집화 시설이 2010년부터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입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83곳, 60여만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상태인데요. 정작 제대로 사용 중인 건 10% 남짓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먼저 김태훈 기자의 리포트 보고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3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과천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15개 동 가운데 1개 동 지하에 음식물 쓰레기 집화장을 짓고 있습니다.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를 한데 모아 보관했다가 쓰레기차가 수거해가는 겁니다. 악취와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분양 계약 전 사전 고지가 없었다며 해당 동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는 똑같은 시설에 대해서 공고문상의 고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안내나 고지. 집화장이 설치되는 아파트 동에 조합원은 한 집도 없어 일반 분양 주민에게 고의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거 말고도 재건축 단지가 앞으로도 지금 한 서너 단지가 남았는데 거기 안전하게 거기를 하지. 이거 누가 이걸 알고 여기를. 파주시에 있는 이 아파트는 분양한 지 8년이 됐지만 처음 지을 때 만든 쓰레기 집화 시설은 2년 쓰고 버려졌습니다. 16억 원을 들여 만든 음식물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지만 수북히 쌓인 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민들은 이런 구식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490여 차례 고장이 난 데다 보증기간 후엔 수리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었기 때문입니다. 투입함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주민 투표 결과 91.5%가 구식 종량제 방식을 원했지만 파주시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묵살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입지 취지가 그쪽 신도시기 때문에 자동 집화 그런 시스템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해서 그렇게 들어온 상태거든요. 전국 신도시에서 야심차게 도입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훈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시설을 도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지자체 등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는 그렇게 보긴 조금 힘듭니다. 예. 이 투입구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땅 밑에 묻힌 관할은 하나예요. 예. 결국 모이는 곳에서는 섞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일부 시민들은 이 시설의 관리 실태를 확인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죠? 네, 이 우체통같이 생긴 쓰레기함 설치 비용만 6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합니다. 예. 이 설치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이걸 설치하지 않을 경우 준공 허가를 안 내주니까 모두 시민들의 부담입니다. 예. 땅 밑에 묻힌 관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분은 각 아파트가 정비 의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 장비를 설치하느라 주민들이 부담한 돈은 전국적으로 2조 원가량이지만 실제 가동률은 10% 이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입니다. 이렇게 가동률이 낮은 건 고장 때문입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이 일단 지하에 묻혀 있는데 이 관이 자주 막힌다는 겁니다. 이 관이 막히게 되면 이 관에 연결된 모든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고장을 일으키는데요. 예. 이 관을 뚫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 이 비용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뭔가 대책이 시급해 보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